자, 55번 문제 봅니다. 자, 우리 작년에도 출제했지만은 이 물건별 우리가 주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또 시험 문제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거기에 건물을 감정 평가할 때 원가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건물은 주된 우리가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다. 이 건물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라는 거 주의 좀 해 두셔야 됩니다. 1번 맞고 2번 제17조죠.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인목은 수익환원법이 아닙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되 지림이 작은 숲인 소경목림인 경우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2번 정답.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 이용권 그 밖에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하죠. 그 밖에 이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 주된 평가 방법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는 우리 18조죠.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이 아니다. 예. 가끔 또 우리 수익환원법으로 출제를 많이 하는데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임대료 22조죠. 우리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임대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22조에서 나오는데 이 적산법이 아니라는 것에 또 주의. 적산법이 아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적용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르고 그른 것 기억.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적정 가격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틀렸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에는 시장가치를 기준합니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기억 틀린 지문.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니은 맞고요. 디귿 적정한 실거래가의 개념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적은 3년 이내, 그 밖의 적은 5년 이내, 3년, 5년 주의해 두시고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의 집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을 적정한 실거래가라고 하죠. 적정한 실거래가의 개념 맞습니다. 네 번째,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7조 2항이죠. 일괄평가 맞고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죠. 니은,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14조 1항이죠. 맞는 지문.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 또 틀린 지문. 2번 정답. 자, 제16조로 갑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또 뭐를 적용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제16조죠. 이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제16조 이것도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죠. 자, 그리고
제25조로 갑니다.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 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입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죠. 맞는 지문이고, 자, 제17조 2항이죠. 감정평가업자는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 또 뭐를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또 적용하여야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17조 2항 맞는 지문이고, 자, 58번 주된 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 자, 여러분 자동차 거래 사례 비교법 20조 1항이죠. 자, 20조 1항에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다. 이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라는 거. 거래 사례 비교법 맞고, 비상장 채권. 자, 여러분이 증권 거래소에 시세가 없는 우리가 상장 채권도 수익환원법을 적용하고, 건설기계 20조 2항에 건설기계, 3항에 선박, 그리고 4항에 항공기는 뭐를 적용한다?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죠. 과수원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뭐가 된다?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59번 주된 평가 방법으로 틀린 게 1번이 정답이죠. 건물은 원가법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자, 동산 21조 동산도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틀린 거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 원가법 2항은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의미하겠고, 임대료는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 사례 비교법 3번 정답. 4번에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이고,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 다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주된 감정평가 방법 중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것.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토지 건물 일괄평가 관련 있죠. 임대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고, 광업재단은 뭐죠? 수익환원법. 네?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거고, 과수원 자동차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고, 또 요거 뒤에 상장 주식, 증권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상장 주식, 또 상장 채권도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자, 요걸 잘 확인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62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 수정의 네모, 사정 보정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순서에 따라야 된다. 자,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이 아니죠.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4번 정답.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하나 본래 용도에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 처분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63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 틀린 거죠. 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1번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과 2항을 연결했죠. 맞는 질문. 자, 2번 적정한 실거래가의 개념 아까 설명했고요. 맞고. 3번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경제적의 동그라미 작년에 시장 가치로 출제했습니다. 자, 4번은 시장 가치 개념 제2조 제1호에 나오죠. 자, 5번이 틀렸는데 자, 유사 지역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속한의 동그라미,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한 지역, 지역의 또 동그라미, 이것은 인근 지역의 개념, 유사 지역이 아니라 인근 지역 개념. 따라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자, 1번 감정평가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감정평가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자, 제6조 우리 사항이죠. 맞고. 자, 3번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의 밑줄, 여기 아니죠. 유사지역은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3번 정답. 자, 4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7조 2항이죠.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 자, 밑줄.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밑줄. 그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2항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65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의뢰를 받았을 때 의뢰인과 협의하여 확정을 해야 할 기본적 사항으로 아닌 것, 틀린 것. 자, 여러분 감정평가 활동의 출발점, 감정평가 활동의 출발점은 이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죠. 확정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두 번째가 처리 계획의 수립, 세 번째가 우리는 대상 물건의 확인, 네 번째가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다섯 번째가 자료의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 여섯 번째가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 우리 일곱 번째가 감정평가 가액의 결정 및 표시, 7단계로 이루어졌죠. 출발점은 기본적 사항의 확정입니다. 자, 틀린 거 공시지가 1번이 정답이죠. 기준가치, 기준시점, 대상물건, 의뢰인, 감정평가의 목적, 감정평가의 조건, 이런 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 절차에 해당되지 않은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감정평가 의뢰는 요 7단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67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자, 제2조 제2호에 나오죠. 2번 가치 형성 요인의 개념인데 경제적 가치라는 거 주의 좀 해두시고, 3번은 동일 수급권의 개념이죠.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합니다. 자, 임대 사례 비교법 4번이죠.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임대 사례
임대 사례입니다. 임대 사례 비교.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자, 임대료 밑줄, 임대료 구하는 거니까 임대 사례 비교법 맞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죠.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은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이 아니라 수익환원법의 개념입니다. 자, 68번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 1번은 원가법 개념, 2번은 수익환원법, 3번은 시장가치 개념이고 4번이 정답이죠.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이죠. 거기에 사정, 보정 등을 가하여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5번은 거래사례 비교법의 개념이죠. 항상 기본적 개념을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 지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2항에 나오죠. 자, 시장가치 개념 제2조 제1호에 나오는데 2번 정답이죠. 이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가치라고 하죠. 한정된 시장에서 이렇게 가니까 틀린 지문 2번 정답. 3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1항이죠. 현황 기준 원칙입니다. 4번은 제7조 2항의 일괄평가고 5번은 제7조 3항의 구분평가에 대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자, 535페이지에 용어의 정의로 옳은 건데 1번 기준 시점이죠. 자, 여러분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속한의 동그라미,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지역의 또 동그라미, 이건 인근 지역 개념. 자, 3번은 원가법 개념이고 4번은 수익환원법 개념이고 5번은 가치 형성 요인의 개념으로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용어상의 우리가 용어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71번 문제로 갑니다. 시상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옳은 것은 부동산 가격은 삼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니까 틀렸죠.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삼면 등가성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상가액 조정이 필요하죠. 1번 틀렸고 시상가액 조정은 감정평가의 3방식에 의해 산출된 시장가액을 가중치로 평균을 구해서 조정하는 것을 말하죠. 산술 평균하는 것만을 말한다니까 틀린 지문. 시상가액 조정은 평가 시에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액을 결정하는 것. 시상가액 조정의 방법이 나와 있죠. 3번 정답.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서 각각 산출한 가액은 대상 부동산의 최종 평가 가액이 아니라 시상가액을 말합니다. 시상가액 개념이죠.
시상가액 조정에 사용된 확인자료는요,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이런 걸 의미하고, 거래사례, 임대사례, 수익사례는 이건 확인자료가 아니라 사례자료입니다. 사례자료.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나오거든요. 시상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평가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상가액이라고 하죠. 시상가액 개념이죠. 자, 2번 보시면은 평가 대상 물건의 시상가액은 감정평가의 3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우리가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시상가액과 비교하여 우리는 그 합리성을 검토해야 된다. 제2항, 12조 2항에 나오죠. 시상가액 조정 시에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 방식을 본다. 같은의 동그라미. 같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미다. 서로 다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에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서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상가액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생략할 수 있다. 자, 산출된 시상가액에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상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제12조 3항 2조 5번 지문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 자, 여러분이 법 조문을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토지 가격 공시제도는 크게 우리는 둘로 나눠 볼 수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이 개별 공시지가로 크게 우리는 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개별 공시가는 공시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우리는 공시권자가 되죠. 우선 공시권자를 잘 기억을 좀 우선 해 두셔야 되겠고, 자, 우선 표준지를 선정하죠. 자,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표준지 가격을 조사, 평가를 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죠.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고 열람 등을 통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하면 되겠죠. 이 흐름에서 이 공시사항이 또 출제를 또 많이 하죠. 자, 공시 사항을 보면은, 자,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죠. 표준지의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 자,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로 본다. 단위 면적당 가격. 그리고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죠. 자, 이 내용이죠. 자, 1번 문제로 갑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경계나 3.3제곱미터당 가격 요거 두 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리을, 미음 3번이 정답이고, 자, 2번 문제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포함이 되죠. 5번 정답이죠. 요 공시사항 이해하는지 여부를 한번 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3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이 나오고 있죠. 자, 토지 시장에 가격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 기준이 아니다. 예, 기준이 아니라 지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한 기준이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데, 요 네 가지 우리가 관련해서 보는 건데, 조세 또는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4번은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경우죠. 따라서 4번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에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는 데는, 자, 밑줄은 해당 권리를 포함하여 적정 가격을 평가해야 된다. 해당 권리를 포함하여 하니까 틀렸죠. 평가의 기준을 보면 그러한 권리, 해당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우린 토지의 나지 상태를 상정해서 평가를 하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 2번 국가가 국유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 표준지 공시가 적용하죠. 국유지, 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일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를 또 보는 내용이죠. 2번은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니까 틀렸죠. 자, 이 신청을 할 때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죠. 자,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자, 60일이 아니라는 것. 자,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우리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여야가 아니라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선 3번 틀렸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 신청을 받은 날이 아니죠. 이 신청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자,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자,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또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심사하여 우리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4번 또 틀렸고 5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 매각 또는 환지 신청이 적용된다. 자, 5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우리가 경우 5가지 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답.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 이의신청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되 이를 다시 공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니까 틀렸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시 조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 가격 산정의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3번 정답이 되겠죠. 4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시사항에는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상화 포함됩니다. 되지 않는다니까 5번 지문 틀린 지문입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아닌 거죠. 요 적용하는 경우 요걸 묻죠. 자, 공공용지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자,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 매각 또는 환지 시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야. 또 토지 관리의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관리인데 4번에 틀렸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 가격을 상정하는 것은 표준주택 가격, 이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효력. 4번은요,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효력입니다. 자, 주택 가격, 우리 공시제도를 보시면은 단독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단독 주택 가격은 다시 표준주택에서의 가격, 개별 주택 가격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표준주택 가격의 4번이 공시효력입니다. 4번은 이 공시효력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4번 정답. 자, 7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기억,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구두로 할 수도 구두가 아니라 서면이죠. 기억 틀렸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다. 니은 맞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이 아니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입니다. 또 틀렸고,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하니까 또 틀렸죠. 자, 여러분,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죠. 맞는 지문이죠. 미음이 맞네요. 니은과 미음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 1월 1일입니다. 공시 기준일과 공시일은 다릅니다.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맞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가격 비준표가 활용되고 있고,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하면 안 되죠.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4번 정답.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46페이지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틀린 것을 묻죠. 표준지의 평가에 서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해 공시 기준일 현실화, 구체화된 지가의 증가분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자, 여러분이 그 1번 지문은 바로 요거죠.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한다.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배제가 아니라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한다. 자, 여기 1번 지문에 대한 설명이고 2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으로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도로 상황, 지목 등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인근 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재반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자, 표준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주택의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자, 밑줄은 해당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밑줄 적정 가격을 상정하여야 한다. 자, 5번 표준지 평가는 공부상 지목에 불과하고 현장조사 당시 밑줄 현장조사 당시가 아니라 공시 기준일 현장조사 당시가 아니라 공시 기준일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5번 지문 정답인데 5번 지문은 실제 용도 기준 평가죠. 자, 실제 용도 기준 평가가 5번 지문,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548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를 묻는 건데,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시한,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시한이 매년 우리가 4월 30일이 5월 31일이 공시시한이다. 자,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이 토지 특성 항목별 가격배율을 표시한 표죠. 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는데 문제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우리는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합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거죠. 자, 부담금 세금이 관련돼 있죠. 자, 토지 가격 비준표 작성의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해요. 1번 정답이고, 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의 결정, 자,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의 기준,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 시점의 지가 산정은 다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번 어떻게 돼요? 맨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개별 공시가는 공시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맨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죠. 1번 정답. 2번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하고 있죠. 2번 맞는 질문. 아니네 동그라미. 자, 3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자, 맞고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감정평가 법인 등의 검증을 받죠. 여러분 감정평가 법인 등 여기 중요한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잘 정리를 한번 우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존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니은, 디귿, 아닌의 동그라미. 맨 마지막 미음에 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또 아닌의 동그라미. 국공유지인 경우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얘기죠. 니을,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요거는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미음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시 기준일, 공시 시한을 묻는 내용인데, 자,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인데, 이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시한은 매년 4월 30, 매년 4월 30.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표준주택 가격은 공시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주택 가격도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개별주택 가격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우리 공시권자가 되겠죠.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옳은 것.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제 지목 용도 기준이 아니라 공부상 지목 기준이 아니라 실제 용도 기준 평가죠. 틀렸고, 세금 부과와 개발 부담금 부과의 기준은 개별 공시지가고, 토지 수용 시의 보상액 산정 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자,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누가 공시하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4번 틀렸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개별주택 가격 공시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개별주택 가격은 이의신청은 누구? 공시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죠. 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옳은 것.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단독의 동그라미, 단독, 공동,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상정하고 시군구가 아니죠. 중앙. 여러분 표준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2번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상에서 내용연수가 들어가면 안 되죠. 내용연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상을 보면은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의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의 우리가 구조, 용도, 연면적, 사용승인일, 임시 사용승인일도 포함하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뭐는 내용연수는 포함이 안 되죠. 내용연수, 건축 허가일, 소유자는 우리는 공시 사항이 아니라는 것. 틀린 지문이죠. 자, 내용연수 들어가면 안 됩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맞는 지문 3번 정답이고, 자, 4번에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여러분 개별주택 가격일 때는 맨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4번 틀린 지문이죠. 자,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 가격 변동률이 2% 이상인 시군구의 주택 하니까 틀렸죠.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이 유사도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대표성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55페이지로 갑니다. 21번 문제로 갑니다. 이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선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번 맞죠? 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또 2번도 맞고 3번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된다. 틀렸죠.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효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그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3번 정답.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한 때는 공동주택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건 27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그럼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니까 맨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대상이다.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죠. 다가구는 단독입니다. 1번 틀렸고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 또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인 경우입니다. 7월 1일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표준주택에 그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 밑줄, 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적정 가격을 상정해야 됩니다. 틀렸고,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의 동그라미,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 정답.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권자가 됩니다. 자, 23번. 자,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준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조사 선정한 후 공시해야 된다. 순서가 틀렸죠. 표준주택을 선정을 해야겠죠. 표준주택을 먼저 선정을 해서 우리는 조사, 선정을 해서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공시, 조사 선정이 먼저, 심의는 나중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신축된 단독주택에 대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경우에는, 자, 밑줄은 해당 연도의 공시 기준일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자, 국세청장이 별도로 기준시가를 결정 고시하는 경우에는 165제곱미터 우리 이상인 연립주택, 165제곱미터 이상인 연립주택, 아파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틀린 지문. 4번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4번 정답. 표준주택 가격 공시 효력이고, 5번은 틀렸죠. 5번은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효력은 뭐죠? 공시 효력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상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야겠죠. 2번 틀렸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이죠.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입니다. 틀린 지문. 자, 공시 기준을 위해 토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 기준, 7월 1일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는 개별 주택 가격이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효력이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답.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560페이지에 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상정하고자 할 때는 어디에 의뢰한다? 우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합니다. 자, 표준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우리는 공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돼요?
표준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가 공시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은 공시사항에 포함되는 내용 맞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상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 가격, 임대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맞고요. 5번 정답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 비준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하니까 틀렸죠. 뭘 한다? 우리는 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하죠. 자,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해서 이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을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국토요걸 사용을 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비준표를 가지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 지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을 했는데, 자, 여러분 물건별 평가의 주된 방법,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 잘 알아두시고, 최근에 이 토지 가격 공시제도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이 주택 가격과 토지 묶어서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상 문제집 강의를 모두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의고사 40문제죠. 동영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